12월, 1월, 2월은 동계 사과원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겨울 동안은 농한기입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보시면은 잎도 다 떨어지고 지금 잎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겨울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밑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밑거름을 주는데 밑거름은 가능하면은 내년에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12월 말 이전에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밑거름을 초봄 발화 직전에 주는 것보다는 겨울에 일찍 살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찍 살포하면 낙과도 좋고 수확량도 많고 착색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일찍 살포한 질소는 지상부보다 활동을 빨리 하는 뿌리의 생장에 우선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잎눈이나 꽃눈이 활동하는 이른 봄에 이 뿌리에 흡수된 질소는 지상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시비를 일찍 하여 휴면이 끝남과 동시에 나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착색이 잘 안 되는 과원은 시비량을 줄이고 시비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또 해야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거름이나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는 가능하면 올해 살포해야 됩니다. 탭이나 유박 같은 완효성 비료는 살포해 놓으면은 미생물들이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분해해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장기간 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탭이나 유박 같은 완효성 비료를 봄이 다 되어 가지고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7, 8월 어떤 데는 착색 기간에도 이 질소질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착색에 아주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살포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해야 되는 것은 동계전정입니다. 동계전정은 1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12월 10일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정이란 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보자들은 제일 어려운 게 사과나무의 수세 판단과 그 다음에는 전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과 재배 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비배 관리하고 방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보자들은 이 전정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일단은 전지가위를 들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가지를 자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르다 보면은 나중에 요령이 자꾸 생깁니다. 전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력이 센 나무를 세력을 잡는다고 겨울에 아주 막 과감하게 막 잘라냅니다. 절단 전정을 하고 마구 잘라내죠. 그러면은 그 나무는 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세력이 센 나무는 약전정을 해야 되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절단전정을 해야 돼요. 막 잘라줘야 세력이 약한 나무는 이듬해 세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뭐 택배를 하는 경우는 택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겨울 동안에 전정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개월 동안 계속 전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과농사를 막 7년, 8년 지으신 분들도 이 전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주변에도 이 겨울에 이 전정을 인부들한테 맡깁니다. 전정 기술자들한테. 그러면은 편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요새 인부들을 그 인건비가 높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전정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경영비라도 좀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전정도 계속 해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또 문제가 전정 기구 전지가위하고 톱을 소독을 잘 안 합니다. 이 과수원 저 과수원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병이 있는 과수원에서 그 사용한 전지가위하고 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옮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안병. 그리고 지금 진짜 겁나는 병이 뭡니까? 화상병. 그렇죠. 이 불안병하고 화상병은 전지가위나 톱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부들한테 이 전지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 전지가위하고 톱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 이 본인이 전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수시로 전지가위하고 톱을 토치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전쟁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그 과수원 주인이 직접 하면 좋은 게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수세가 약하고 어느 나무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쟁을 남인의 시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이래 눈에 보이는 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 나무는 이 가지를 살려야 되겠다고 나는 가지도 잘라버려요. 그리고 진짜 잘라야 되는 가지는 안 자르고 또 엉뚱한 가지를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수영을 구성하려고 제가 진짜 아끼는 가지도 그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수영 구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인이 직접 전쟁을 하면은 정말 수영 구성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이력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사과 수확하고 바로 또 전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 상태를 보고 전쟁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 다 고려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과수원을 보면은 세력이 너무 센 과수원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과수원은 전쟁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세력이 센 나무들은 3월 이후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센 나무들은 광 투과에 방해되는 그런 가지들 위주로 소금 전쟁을 하고 전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제 전쟁을 해야 됩니까? 8월 처서 이후에 하계 전쟁을 해서 그 나무는 수세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동계 전쟁으로 수세를 잡으려고 하면 됩니다. 동계 전쟁은 약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수세를 키우는 전쟁이고 하계 전쟁은 수세를 잡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세력이 센 과수원도 전쟁을 가능하면 늦게 해야 되지만도 불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과수원도 가능하면은 전쟁을 늦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일찍 하면은 그 전쟁한 곳으로 또 불안병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불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과수원은 사실은 3월 이후에 전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제가 작년에 보식한 나무입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밑에 그 대목 부분에 주간에 이렇게 호수를 잘라 가지고 보온재로 피복을 해 놨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으면은 이렇게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피복을 해 놓습니다. 그 유목들은 아무래도 이 대목 부분하고 저 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동해도 입을 수 있고 좀도 잘 먹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인트 칠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피복제로 피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면은 동해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예방이 되죠. 이렇게 피복을 하면은 뭐 좀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페인트 칠은 2월 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페인트하고 물을 1:1 비율로 썼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섞어서 칠하면 좋습니다. 살충제는 유기인계 살충제를 쓰면 되거든요. 뭐 DDVP도 되고 무슨 치온카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섞어 가지고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말 3월 초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유목인 경우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 유목 밑에다가 토양살충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토양살충제는 조물 예방하기 위해서 살포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토양살충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이메트가 있죠. 아주 독합니다. 그죠? 사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온 저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 동안에 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 안에 에틸렌 가스가 가득 찹니다. 사과에서 나온 에틸렌 가스는 사과를 숙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빼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과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사과를 빠르게 연화시키죠. 그래서 빨리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수시로 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환기는 기온이 올라가는 낮보다는 기온이 낮은 아침에 해야 이 팬이 안 돌아가죠. 그러면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원래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으니까 그 냉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종합보험을 가입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죠. 저는 원래 과수원 큰 데는 냉해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보상이 나오는데 다른 과수원 두 곳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2020년도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도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상이 계속 예측 불허입니다. 뭐 수시로 이제 냉해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 피해도 있고 작년에도 태풍 피해로 또 낙하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일단 넣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몇 년 동안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넣은 그 보험료에 비해서 원래 보상받은 게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령 뭐 몇 년 보상을 못 받는다 해도 나중을 위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하고 3월 달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넣어 가지고 만약 그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